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5월 19일이고, 이제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는 이제 등교가 되겠네요. 자,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열심히 온라인으로 같이 수업을 해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도의 기본 도법 중에서 세 번째 파트, 단면도 및 그 여러 도형 그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단면도의 표시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 도면은 그 대상물의 유형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모양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뭐 수문선으로 이제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수문선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그 내부 모양이 그 복잡할 때는 굉장히 이제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오히려 그 내부의 모양을 그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절단을 해가지고 그 단면의 상태를 유형선으로 이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단면도의 이제 필요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낼 때 필요한 부분을 절단해서 단면의 상태를 유형선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이제 단면도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면도법으로 그린 도면을 우리는 이제 단면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먼저 단면도를 그리는 원칙을 몇 가지 살펴보고 진도를 나갈 텐데요. 자, 단면도를 그리는 원칙 첫 번째는 투상도는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단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절단면은 기본 중심선을 지나고 투상면의 평행한 면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면도와 다른 투상도와의 관계는 정투상법에 따른다. 그 다음에 뭐 단면의 표시 방법에는 뭐 해칭, 뭐 스머징 이런 방법이 있고요. 뭐 이러한 내용들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문선은 가급적 생략한다. 이 수문선이 많아서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런 단면도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수문선은 이제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절단면과 절단되지 않은 면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절단면의 그 재료에 따르는 해칭 또는 그 스머징을 한다. 단면을 할 때는 그 단면 위치를 보는 방향으로 화살표와 문자로 표시한다. 이제 뒤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뒤에 도면들을 그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절단면과 그 단면도의 관련이 분명할 때는 그 표시 방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그 단면도를 그리는 원칙에 따라서 그 단면도의 종류와 그리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면도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볼 텐데요. 단면도법의 원리는 그 단면도를 이제 그리려면 먼저 이제 물체를 투상면에 나란한 평면으로 절단을 해서 앞부분을 제거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 남은 부분을 투상면에 투상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단면도법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면도법을 그리는 방법은
첫째 이제 그 절단면 상에 나타난 외형선, 중심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절단면 앞에 있는 보이는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면 부분은 이제 해칭을 하고, 아까 해칭과 그 스머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해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 도면에 그 절단선을 이제 넣게 되는데요. 그래서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물체를 절단하는 그 절단 평면은 그 단면을 보는 시선 방향에 수직하게 설정한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위에 그 반으로 이제 잘랐죠. 반으로 잘라가지고 보이는 부분을 이제 실선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잘린 그 단면들을 이와 같은 것을 지금 해칭이라고 하는데요. 그 해칭으로 이제 처리를 했죠. 자, 단면 부분 표시는 좀 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해칭, 여기 지금 칭이라고만 돼 있네요. 해칭인데, 해칭 또는 이제 뭐 엷은 색으로 칠하는 것을 이제 스머징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것은 이제 해칭을 보여준 거고요. 요거 이제 10개 이제 색칠을 한 것은 이제 스머징, 이렇게 이제 단면을 표시하는데, 해칭은 일반적으로 중심선 또는 이제 그 단면도의 주된 외형선에 대해서 45도 정도의 45도에 이제 가는 실선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그어주면 되는데요. 그 해칭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뭐 2 내지 3mm 정도가 이제 적당하고, 또 만약에 그 2개 이상의 부품이 그 인접해 있을 때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 경우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해칭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해칭의 간격이나 이제 각도를 이제 다르게 이제 해주는 거죠. 지금 보는 경우에는 해칭의 방향을 이제 다르게 했죠. 1번과 그 2번 해칭의 방향이 다르죠. 이와 같이 이제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단면도의 이제 종류를 보면은 단면도에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전단면도를 보면은 그 물체의 중심선을 따라서 전체를 반으로 이제 절단해서 이제 표시한 단면도가 전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물체를 반으로 절단을 해서 표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정 부분의 그 모양이 잘 표시되도록 그 절단면을 이제 정해서 이제 그리는 것이 좋고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반으로 절단을 해서 그 절단된 면을 지금 해칭으로 절단면을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게 이제 그 전단면도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상물의 이제 기본적인 모양을 가장 좋게 그 표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리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이제 뭐 절단선은 기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한쪽 단면도인데요. 대칭적인 구조를 가진 그 물체의 외형과 그 내부의 구조 및 모양을 동시에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이 한쪽 단면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물체의 중심선에 따라서 이제 대칭인 물체의 4분의 1만 잘라서 그 해당 부분을 이제 표시한 이제 단면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칭 중심선의 그 4분의 1 단면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자르지 않은 부분 쪽은 이제 수문선은 가급적 생략을 하게 되는 거죠. 수문선이 많아서 도면이 이제 복잡해졌을 경우에 이제 이런 단면도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수문선들은 생략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위아래가 이제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4분의 1만 잘라낸 거죠. 4분의 1만 잘라내고, 자, 윗부분은 단면으로 표시를 했어요.
해칭을 했죠. 단면 해칭을 했죠. 이렇게. 그리고 아랫부분은 그 자르지 않은 그 건모약, 유형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유형 부분에는 이런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수문선을 표시를 여기다 하지 않았죠. 이것이 이제 그 한쪽 단면도를 이제 그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부분 단면도인데요. 부분 단면도는 그 물체가 뭐 대칭이든 또는 이제 뭐 비대칭이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필요한 부분만 절단을 해서 그 단면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전 단면도도 아니고 부분 단면도도 아니고 한쪽 단면도도 아니고 요거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여기 보면은 파단선으로 그 경계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죠. 그래서 그 절단한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내부 형상을 이렇게 단면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절단을 해서 표시하는 것이 이제 부분 단면도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계단 단면도인데요. 그래서 계단 단면도는 한 물체에서, 하나의 물체에서 그 동일 평면상에 있지 않은 그 두 개 이상의 단면을 계단 모양으로 이제 절단을 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단 방향을 이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점 쇄선으로 이제 절단선을 그린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물체를 지금 반으로 자르고 다시 나오다가 그 구멍을 중심으로 또 이제 다시 잘랐죠.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그 절단선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또 오른쪽으로 구멍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절단선을 일점쇄선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 이런 방향이 바뀌는 부분은 이제 굵은 실선으로 표시를 해주면은 요렇게 절단을 해서 본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이 모양이구나, 내부가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그 한 물체를 그 계단 모양으로 이제 절단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계단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회전 도시 단면도는 그 핸들이라든지 그 바퀴의 암 또는 리브 또는 훅, 축 등의 이제 그 단면은 그 물체를 수직으로 절단을 해서 그 단면을 90도 회전해서 이제 그리게 되는데요. 그 회전 도시 단면도는 그 단면의 치수보다 모양을 표시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물체를 그 축의 수직인 면으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절단을 했어요. 수직 방향으로 절단을 해놓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90도 회전했어요. 90도 회전한 모습, 회전해서 그리는 것이 이제 이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절단할 곳에 그 전후를 그 파단선으로 끊고 요거 이제 요런 걸 이제 손으로 이렇게 파단선이에요. 이거 파단선이라 그래요. 절단하면 파단선. 그다음에 이제 유형선과 해칭으로 이제 단면의 모양을 이렇게 표시해 준 거죠. 이게 이제 회전 도시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정투상을 보조하는 도형 그리기 중에서 이 보조투상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이 보조투상도는 경사면이 있는 물체에서 그 경사면의 그 실제 모양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그 경사면에 그 평행한 별도의 투상면을 설정해서 이제 그리는 이제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면 같은 경우는 그 정투상도로 나타내게 되면은 그 물체가 이제 단축되거나
이제 변형되어서 표시되기 때문에 그리기도 어렵고 또 이제 보는 사람이 그 이해하기도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은 지금 이 경사진 그 물체가 있는데 이 경사진 물체를 뭐 지금 요것은 이제 우측면도 또는 이제 뭐 평면도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이 경사진 면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경사진 면과 그 평행하게 별도의 이제 투상면을 이제 그려 놓은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그 보조 투상도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부분 투상도를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이 부분 투상도라고 하는 것은 그 도형의 일부를 그 도시하는 것으로도 이제 충분할 때 그 필요한 부분만을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생략한 부분과의 경계를 이제 파단선으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지금 이 그림에 이러한 지금 물체를 부분 투상도로 이제 그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부분만 지금 이 부분만 그려줘도 충분히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부분 투상도로 그려주는 거죠. 이랬을 때 그 지금 요 생략한 부분과 이제 그 경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이제 파단선으로 이제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이제 부분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부 투상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국부 투상도는 그 물체의 구멍이라든지 그 다음에 홈 어느 한 부분을 이제 한 부분의 모양을 이제 도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을 나타낸 투상도인데 이때 이제 그 투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그 주 투상도의 뭐 중심선, 기준선, 뭐 치수 보조선 등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요것은 이제 그 축의 키홈, 이 부분 이제 키홈이라고 하는데 키홈을 이제 요 부분만 이제 모양을 이제 도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 홈, 그 지금 여기 보여지는 홈, 이 홈만 그 국부 투상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멍이나 홈 어느 한 부분의 모양을 이제 도시하는 것을 국부 투상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부분 확대도라고 하는 것은 부분 확대도는 그 투상도의 그 특정 부분의 모양이 너무 작아서 그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그리거나 또는 이제 그 치수 기입이 어려울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해당 부분을 가는 실선으로 둘러싸고 영문자에 그 대문자로 표시한 다음에 이와 같이 영문자에 대문자로 표시한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이제 다른 곳에다가 이제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확대한 도형에는 그 표시 기호 및 이제 척도를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이 확대한 투상도의 그 척도를 그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척도 대신에 그냥 확대도라고 이제 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체의 모양이 그 대칭인 경우에는 그 대칭의 한쪽을 생략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제 같은 모양으로 그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을 그 생략한 도면이죠. 생략을 했는데 그 대칭 그 중심선의 한쪽 모양만 그리고 그 대칭 중심선의 그 양쪽 끝부분에 이와 같이 요거 이제 그 대칭 이게 도시기호죠. 대칭 도시기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칭 도시기호로 표시해 준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칭 도형의 생략,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단면도 대칭 생략, 이렇게 대칭인 경우에는 한쪽만 이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대칭 도형의 생략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그 반복되는 도형도 그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같은 크기의 모양이 그 반복되어서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다 그리지 않고 일부만 생략해서 나타내고, 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그리기도 쉽고 이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도면을 이해하기가 쉽겠죠. 지금 이와 같은 경우 지금 똑같은 구멍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도면에 그림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도면으로 표시할 경우에 굳이 이 12개의 구멍, 이게 지금 12개란 얘기예요. 파이 5, 지름이 5mm짜리 구멍을 지금 삥 돌아가면서 12개를 뚫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같은 간격, 같은 지름의 똑같은 구멍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개 정도만 표시를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개수와 그 이제 규격을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반복되는 도형은 생략할 수가 있다.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축과 같이 물체가 긴 경우, 같은 치수로 이제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이거를 뭐 다 그릴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중간 부분을 이제 절단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이제 그 중간 그 잘라낸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거 파단선이라고 하는데, 자른 부분을 지그재그로 파단선으로 표시를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치수는 그 원래의 치수를 기입을 해주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긴 물체는 그 중간 부분을 파단선으로 잘라서 이제 생략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면도 그리기 이제 실습하게 도면인데요. 다음 도형을 보고 그 전단면도와 한쪽 단면도를 이제 완성해 보자 그랬어요. 전단면도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그 물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을 절단을 해서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전단면도였고, 한쪽 단면도는 그 물체의 4분의 1을 이제 절단하고서 단면도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였죠. 요 다음 장에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그 물체의 이제 위에 것은 이제 전단면도 반을 자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한쪽 단면도 4분의 1을 잘라냈죠. 4분의 1. 자, 이것을 이제 그 단면도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이 전단면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운데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원이 보이죠. 원의 그 선이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죠. 실선 보이니까 실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나머지 그 잘라낸 부분의 단면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해칭을 한다 그랬죠. 해칭, 이렇게 해칭.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전단면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한쪽 단면도인데, 이러한 경우는 지금 4분의 1을 잘라냈기 때문에 요 그림을 기준으로 할 때 요 아래쪽은 지금 다 보여요. 아래쪽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냥 실선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자, 그런데 이제 위쪽은 단면도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위쪽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위쪽만 그 해칭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아래쪽을 표현할 때 지금 그 가운데 구멍의 지름이
가운데 구멍의 지름,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가운데 구멍의 지름인데 이 구멍이 여기 안 보인다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점선으로 수문선을 표시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단면도의 그 목적은 이러한 그 많은 수문선으로 인해서 그 도면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단면도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이 수문선을 이제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보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다양한 그 단면도의 종류와 단면도 그리기 실습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